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해요.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게 여론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 5개 법안이 뭐냐 했더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법, 두 번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사회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그 사참위법, 이게 지금 이거고요. 대북 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이렇게 혀를 길게 뽑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5분 이상 혀를 뽑을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고래고기의 김기현이랍니다. 아 고래고기 많이 먹었으면 건강하겠네. 그러니까 예. 뭐 한 24시간 하지? 근데 100명이서 10시간을 채우려면 10명이서 1시간씩 담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인당 한 5분씩만 하면 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사람들 단식 투쟁 하잖아요. 1시간씩. 간식 투쟁이라고 하는. 간식 투쟁. 예. 늘 처먹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1시간 정도 간식을 안 넣으면 손발이 떨린답니다. 그래서 1시간 간식 투쟁을 하잖아요. 그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말 그 5분이라도 제대로 된 어떤 맥락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진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예. 그 국정감사 때 7분 시간을 줘도 그것도 제대로 못 채워가지고 버벅대면서 막 그 장관들한테 역습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5분 동안 혼자서 짓거리라 그러고 하면 과연 가능할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초에 총선이 끝났을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약 70석 정도의 차이가 나는, 70석이 더 될 수도 있죠. 지금 국민의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탈당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의석 차이를 내준 국민의 민의가 뭐예요? 이게 이 전 국회로 가봐야지. 민주당이 여당인데 의석이 130석밖에 안 돼서 뭐 하나 처리하려면 4+1에 뭘 만들어야 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단 한 번도 흔쾌히 도와준 적이 없어. 발목을 잡는 사실상 패족이 돼버린 국민의 짐, 자유한국당 등이 발목을 잡음으로써 개혁 입법 같은 걸 하나도 못해. 어찌어찌 해가지고 작년 딱 요맘때 법들을 막 통과시키니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야 민주당 니들 180석 정도 몰아줄 테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게 국민의 민의예요. 근데 얘네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라고 180석을 몰아준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제1야당도 어느 정도는 좀 굽어 살펴달라는 건데요. 내가 그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심지어 공수처법은 모든 당들이 공약했던 법이기도 해. 네. 근데 그 공수처가 이미 작년에 통과가 됐어.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출범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해.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법을 개정해서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어요. 난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거 바로 고발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걸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이 되니까 그러라고 180석을 몰아준 게 아니라는데 그건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니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니들이 그런 말 하면 돼? 그리고 자기들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기들이 니들이 상생냅니까? 180석 만들어준 건 맞죠. 그 등신짓을 그렇게 아.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180석을 있겠네. 받긴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논리 중에 단 하나에 놓은 거라도 좀 그럴듯하거나 타당해서 그래 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거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싶은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비난하는 거 들어줄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그 논거가 사실 자신들이 대고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싫다는 거지. 그 법안의 내용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5.18이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게 문제가 되고 지금 통과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대는 게 없잖아요.
이게 통과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워낙 의석수가 작으니까 지금 102석인가 그래요. 네. 박덕금 탈당해가지고 그럼 그 숫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정당들은 특성이 있어요. 의석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여론전으로 이겨보려고 해. 근데 마침 타이밍이 윤석열 사태로 인해서 타이밍이 민주당이랑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180석으로 독재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4월 달에 있을 보궐선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국민의 짐으로 뽑아주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선동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의 시작. 그러니까 지금 법과 제도 시스템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국회라는 것이요. 사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 등을 통해서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사실 맞아요. 들릴 말 아니야. 근데 그거는 협상하는 대상이 서로 협상하는 의지가 있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 요즘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정부 그 집권당의 아젠다가 있어. 내가 정권을 잡으면 공수처 통과시키고 뭐 아까 말한 뭐 사참위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흔쾌히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정권이 잡았을 때 우리가 내건 아젠다로 개혁이 되고 나라가 바뀌는 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대선 불복, 총선 불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것이 의석이지.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회의 구조야. 그게 마지막까지 협상이네 뭐네 합의네 아무것도 안 해주다가 민주당이 그러면 그냥 표결. 그랬더니 입법 독재라고 지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재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40, 50대 이상,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는 그 독재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두환을 경험했고 전두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라는 게 그러니까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전두환 때도 그렇고 독재라고 했지만 국회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회 절차 다 거쳤어요. 절차적인 정당성으로만 보면은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다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독재가 된 건 그 절차적인 행정이나 입법 결과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했느냐 안 했느냐, 국민의 생명을 살렸느냐 죽였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인권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 봤잖아요.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한 사람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힌다는 거 봤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공수처법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5.18이나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독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만든 프레임은 강성 친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이제 갈라치기 전략인데 일반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전략인데 이럴 땐 반문을 하면 되지. 국민의 짐은 강성 친박들의 지금 비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정치 고관여층이 있고 중도에 가까울 정도로 무관심하지만 정치적 이슈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콘크리트 지지율, 다이아몬드 지지율 그 규모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훨씬 크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친박들의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젠다를 갖고 막 싸우는데 이게 비문이고 말도 안 되는 걸 계속해서 주장을 하니까 네. 그다음 솔직히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털 기사를 보고 있다가 내도 모르게 그 주호영 관련한 기사를 보다가 침 뱉어 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닦았겠죠? 안 닦았어. 지금도 있어.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은 말랐겠네. 예전에 왜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가 말도 안 되는 토론하면 저쪽 나와서 토론하면 TV 깨버리고 싶다고 막 던지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그 전두환 청문회 보다가 실제로 TV를 깼습니다. 중학교 때. 참 잘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국민의힘의 방금 푸나님이 그 막 화를 내셨다는 그런 발언들 어. 주호영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자들이 개돼지로 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비문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신락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 뒤에는 든든하게 받쳐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이 아니라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종편과 지상파의 뉴스 채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종편에서는 요즘은 또 그러대요. SBS에서 그 아나운서 앵커 한 명 있고 그냥 보수 패널 한 명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변호사 출신인데 이전에 국민의힘 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의 배경은 다 지우고 그냥 사시 몇 회 패스 이 정도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게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그 사람이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공수처를 통과를 해서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왔는데 입법이 안 된 법으로 법 개정을 다시 한번 한다는 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거는 입법 독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공중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허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마차님이 건지. 출연해야죠 이제. 근데 쌍욕할까봐 제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입법 독재라는 단어 자체도 지금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시국이 누구한테 가장 수혜를 줬냐고 보면 정말 이 적폐 세력들한테 가장 도움이 된 것 같거든요. 안 그랬으면 지금 온 국민이 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구나 이런 여론이구나 하는 걸 다 확인을 눈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적폐 세력들에 대한 열망이 강한지 새날의 좋아요와 그리고 다른 뭐 추미애 장관 추미애 TV 좋아요 이런 걸로도 많이 표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활발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D님 저기 그 국회 방송 화면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새날 저 위에 있는 그 위에다가 작게 하나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국회 방송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국회 상황도 보면서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한 말이 딱 그 현 상황을 그냥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서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 지임의 국회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한테 독재 막 하니까 사실은 독재에 대해서 평생 꿀 빨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독재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 기득권 독재에 부역했던 세력들이 친일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남아있는 거를 지금 바꿔내는 작업인데 독재에 부역하면서 그렇게 꿀을 빨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민주 세력에게 독재라고 말하고 있는 건 소위 말하면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조무래기들이 국회 내에서 그렇게 독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전두환이 집에서 TV로 보면서 얼마나 가짜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이 독재가 어떤 맛인지 제대로 알 텐데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독재라고 한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제대로 독재를 했다면 나한테 딱 1시간만 독재할 기회를 준다면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아니 독재를 해도 독재라고 그러고 독재를 안 해도 독재라고 한다면 독재를 해야죠. 억울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말 좀 젠틀하시니까 꿀 빨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 저 같으면 아니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개가 먼저 지나가는 그 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운동권 그 데모하던 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도 시위에 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운동권 출신의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존중, 네. 존경 이런 게 좀 네.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근데 이분들 지금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모르겠죠. 지금 그러니까 30, 40대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최소한 감옥이라도 한번 다녀오고 은수미 의원처럼 은수미 저기 시장처럼 그 정말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는 그런 고생도 한번 해보고 한 사람들이 뭐 독재를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서 참
이런 거를 그 경문 가사에 나오죠.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연병이라고. 네. 어.